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더블유 진행의 선솜입니다. 이제 판도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미중 무역 분쟁은 물론 이어지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이 대화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글로벌 증시 가운데서도 코스피가 유독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었는데요. 이에 따른 반발 매수세에 따라서 또 유입이 되면서 또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내기도 했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연결돼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국내와 해외 시장, 이 모든 것 머니더블유 전문가들이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연락 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013-6366-8288인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초반에 연락 주셔야 상담 연결 진행 확률 높아지니까요.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월요일 밤 오늘도 머니더블유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저녁을 알찬 정보로 책임져 주실 분이죠. 강남 큰손 정홍주 전문가 자리에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니까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네. 시장이 좀 흐름을 긍정적으로 보이긴 했습니다. 일단 중국의 국무원 대화로 신뢰 증진을 하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복귀 신호 가능성을 이제 언급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에 대한 일봉에 특히 적상병이 출현했다는 점, 거기에 따른 단기 바닥 가능성을 볼 수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의 현선물에 대한 매수 긍정적 흐름, 그리고 이제 매수량이 그 대량이라고 표현하기엔 조금 좀 부족한 면이기 때문에 일단 완전한 변곡점이라기보다는 일단 하방 경지를 볼 수 있는 흐름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봉 차트에서의 월봉 차트의 쌍바닥 만드는 과정에 1차 지지권 2,000포인트대 초반 및 2차 지지권 1,980포인트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내일에 대한 전략은 지수에 대한 최근 손저가를 잡고 선취매성 가능하다. 한번 차트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적상병 하나, 둘, 셋 적상병이 나왔기 때문에 보통 연속적 수직 하락에 따른 적상병 그리고 박스권 하단선에 온 상태의 적상병 이런 형태면 일단 바닥의 의미가 되고요. 거기 따라서 일단 매수 전략 가고 최근 저점을 손저가를 잡고 매수 전략 일단 가시게 된다면 좀 더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겠고요. 중기적 관점에서는 그 단기는 5일선이 손저가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낙폭과대를 보였던 개별주 및 핫하게 이슈가 터지고 있는 주도 테마주 위주로 매매한다면 좀 더 빠른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월봉 차트에서 1년 주가 빠지고 그리고 쌍바닥 만드는 그런 변곡점에서 적산병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현재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완화 가능성들의 여러 가지 징후들 이따가 제가 주제를 통해서 샘표를 가지고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긍정적 시그널이 나고 있다. 6월 말에 GCPA를 통해서 아마 합의점을 찾아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는 하고 있는데요. 5월 달 초에 3주간의 시간을 줬죠. 3주간의 시간을 주면서 미국이 중국한테 3주 동안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중국에서 미국한테 오는 그 화물이죠. 화물이 움직이는 이동하는 그 기간 자체가 3주이기 때문에 그 3주 후에 만약에 합의가 안 된다면 바로 올리겠다. 그래서 현재 관세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를 함에 따라서 여기서 갑자기 중국이 긍정적 발언들을 함에 따라서 뭔가 화해 모드의 어떤 가능성을 도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완전한 바닥이라 볼 수는 없겠죠. 원래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현물 쪽에서 약 3천억 정도, 현물 쪽에서 2,900억이 됐고요. 선물 쪽 같은 경우에는 1,800억. 아직까지 이걸 대량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물량은 아니죠. 최근에 수급을 봤을 때 어제 이틀 연속적인 수급에 대한 움직임은 긍정적인 한데 보통 우리가 대량이라 표현하면 한 4천억 원, 5천억 원 이 정도 수준의 어떤 확 변하는 어떤 수급이 났을 때 좀 대량의 표현을 쓰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이 정도면 상당히 움직임은 좋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흐름을
긍정적으로 보지만 현재 월봉 차트가 바닥을 형성했다? 아닙니다. 주봉 같은 경우에도 바닥 형성했다? 아니죠. 낙폭과 대 반등. 단순한 반등이에요. 수급도 아직 광하게 형성한 것도 아니고 아직 미중 무역 전쟁이 완전히 합의가 된 것도 아니고 된다 하더라도 한 달 동안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낙폭과대 속에서 하방 경직 보이는 종목 장세가 연출이 가능성이 높은 거지 지수에 대한 강한 상승세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좋은 종목 가지고 투자하기는 괜찮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장 흐름은 뭐 긍정적으로 봐야 할 수도 있고 또 아닌 상황도 함께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종목별로 종목별 투자 전략을 또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전략까지 간략하게 세워봤고요. 지금부터는 강남푼손 정홍주 전문가의 속이 꽉 찬 알짜배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에 이어 북한에서도 확산됐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님께서 관련해서 지난주에는 우진 BNG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어떤 종목들을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이렇게 지수에 대한 어떤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하방 경기 속에서 테마 종목들이 매일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장이에요. 지금 주식 투자하기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낙폭이 과다한 상태에서 바닥권에 놓이는 만큼 부담은 없지만 지수에 대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바닥권이라는 개념에서 종목들을 잘 선정한다면 좋은 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북한 확산에 따라서 관련주에 대한 대응 방법. 바로 첫 번째죠. 첼시스라든가 이글벳, 우성사료, 마니커 여러 가지 종목들은 많이 설명드릴 텐데요. 백강수에도 있고 조비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첼시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첼시스, 이글벳, 우진 BNG 이 세 개가 동물 의약품주 관련주 개념에서 시장에서 핫하게 올라가는 관심주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특히 첼시스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가 구제역, 방역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첼시스에 대한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글벳 같은 경우에는 돼지열병 방역제 2개 제품 해외에서 바로 임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결과가 6월 중순 중에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물들이 나왔을 때 돼지열병 관련주에 대한 강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의 흐름이고요. 우진베지 같은 경우 2016년도 돼지열병을 예방하는 돼지열병 백신 제형을 개발함에 따라서 네덜란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제 임상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핫하게 이슈가 되면서 이 방역, 소독제 관련주 및 돼지열병 관련 동물 의약품주에 대한 강세가 나오고 있죠. 근데 우성사료 같은 경우는 잔반금지 사용 의무화로 인해서 잔반금지를 하고 사료에 대한 사용 의무화를 함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실질적 기대가 높은 상태 속에 주가 강세를 띠고 있죠. 마니커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에 대한 가격 상승과 함께 대체식품에 대한 닭고기 수요에 대한 증가 기대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제가 저번 주에 북한 돼지열병에 대한 정황이 포착됐다. 그러면서 그 설명과 함께 하루 이틀 후에 이낙연 총리에 대한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꽤 걸린 걸로 이야기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국무회에서 이낙연 총리의 발언이 이어졌다는 것은 실적으로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이 된 건데, 그 이후에 대통령이 경계를 철저하게 해라, 또 북한 자체적으로 공식 발표까지 함에 따라서 돼지열병 관련주에 대한 강세가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차트를 통해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돼지열병 관련주 한번 첼시스를 비롯해서 한번 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렸지만 첼시스는 그러한 돼지열병 관련주의 어떤 재료를 안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강세가 나면서 가장 먼저 올라갔는데, 이제 와서 여기서 돼지열병 아니죠. 저번 주에 제가 돼지열병을 얘기 드렸죠. 북한에서 정황이 포착됐다. 아직 공식적 발표는 않았지만 공식 발표와 함께 주가에 대한 강한 상승이 나올 것이다.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저번 주에 얘기를 또 해드렸어요. 그래서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게 되면 더 자세한 설명 드려서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니까 항상 무료 방송 들어오셔서 설명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번 주에 공략과 함께 이제 상단까지 와 있는 상태예요. 단기적으로 항상 제가 3일째부터는 단기 매도권 들어간다. 상단 정원권이면 단기 매도권 들어간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매도권에 들어가지만 그 단기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에 오기는 왔지만 완전히
대지열병이 끝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남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혹은 북한에서 대지열병 관련된 뭐 백신 실제 뭐 예방 백신, 치료 백신은 없지만 여러 가지 소독제라든가 동물의약품에 대한 어떤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고 밀렸다가 다시 북한에서 지원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다시 올라갈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한 번쯤 단기적 대응을 해나가면서 이어가는 게 좋겠죠. 바로 월봉도 하나, 둘, 셋, 3개월째, 3일째부터는 좀 조심이 된다. 단기적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글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됐죠. 이틀 연속 급등에 따라서 내일은 3일째인데 거래가 증가하며 장대 항복. 오늘 시가가 갭 상승을 뜨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강하게 시가가 뜨지 않았고 오히려 그동안에 돼지열병을 못 샀던 사람들이 좀 어거지로 밀어 올렸다. 거래가 터지면서 막차를 탄 느낌, 단기적 관점에서는 고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신규 매수 관점은 위험할 수 있다. 오히려 단기적 대응을 하면서 챙기고 반락을 이용한 다시 한번 공략은 계속하는데 향후 남한에 대한 확대, 그 뉴스 나면서 또 한 번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북한의 지원 이야기 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는 점. 하지만 그건 향후고 현재 시점에서는 당장 또 단기 고점 여지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예 매도를 안 한다면 좀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종목은 바로 이제 우성사료가 되겠는데요. 우진비엔지죠. 우진비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진비엔지도 연속적 상승에 따라서 오늘 십자가 모양의 약세봉의 음봉이 나왔어요. 자, 탄력이 강하지 않다는 거죠. 또한 상단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폭이 좀 제한될 수 있는 위치. 그만큼 신규 매수는 늦었고요. 단기적 대응이 필요한 자리에 오고 있고요. 또한 우성사료 같은 경우에는 투자심리가 일봉이 과열권에 들어갔다는 점, 이런 점들을 봤을 때 단기적 고점이 전반적으로 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 신규 매수는 지금은 늦었다. 오히려 단기 대응을 하면서 그렇다고 고점이다. 고점은 아니 고점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단기 대응을 하면서 재차 상승을 지속적으로 노린다. 아무래도 북한이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당연히 사료에 대한 지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사료 지원. 그 또한 실질적으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어떤 전파 경로가 바로 잔반에서 가장 많이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고 있기 때문에 잔반을 다 금지하고 전부 다 사료를 써야 될 만큼 실적이 뒷받침될 수 있는 종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하락 전환. 예를 들어서 120분 분봉에서 음봉이 나오는 약세 신호 아니면 120분 분봉의 5이선 붕괴 이런 하락 전환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좀 더 추가 상승 여력을 둘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 대응을 해나가면서 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특히 아까 연속적 급등을 보였던 이글벳이나 체시스나 우진비엔지 같은 경우는 근데 현재 우성사는 상대적으로 지금 최근에 또 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갖고 지속 매매를 이어간다. 혹은 완전히 하락으로의 전환은 일봉에서 하락 장악형 음봉, 5이선 붕괴, 대량 거래 터지는 약세 신호 그런 게 나와야지 완전히 꺾이는 건데 단기적 대응은 안 하게 되면 단기적 급등을 했기 때문에 순간적인 7%, 8%만 떨어도 순간 이익을 냈던 폭을 많이 반납하기 때문에 이격도가 컸을 때는 단기 대응을 병행하면서 수익률을 챙겨가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니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니커 같은 경우에는 자, 마니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현재 최근에 주가의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월봉상 3개월째 올라온 상태이고 거기에 또 3일째 되는 날. 그래서 단기적 관점에서는 한 번쯤 우리가 챙겨가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이격도가 크지 않고 MACD 오실레이터가 양봉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심리가 바닥권, 과열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예전에도 대북주 하면은 대북주에 나눠지는 게 굉장히 많죠. 철도, 가스관 등을 비롯해서 대북에서도 한 6개, 7가지가 막 나눠져요. 자원개발주. 현재 돼지열병에서도 이제 대체식품, 생석회, 그런 어떤 동물의약품주, 사료 계속 나눠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못 갔던 마니커의 강세는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일봉 차트에서 하락장형 음봉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직은 좀 더 상승 여력을 둘 수 있고 실질적으로 남한까지 확대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
5년 정도는 지나야 이 대지열병이 좀 없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위생 상태가 안 좋은 북한 같은 경우는 10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당장 급하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면 거의 남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대지열병이 걸리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실적인 또 닭고기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종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약세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5위선 매매 계속 이어가는 전략은 유효할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 제가 백광 소재를 말씀 안 드렸군요. 백광 소재 같이 보도록 할게요. 백광 소재 같은 경우는 어떤 위치에 놓느냐. 바로 최근에 돼지열병 관련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죠. 바로 이제 도로의 생석회를 도포함에 따라서 예방을 하겠다. 그런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거죠. 역배열된 상태에서의 V자 급등, 3일째는 당연히 매도가 되는 거죠. 뭐 쌍방울을 비롯해 이전에 유니온과 같은 히토류 관련주의 쌍방울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다음 날부터 쫙 내려갔죠. V자로 올라갈 때는 항상 단기 매도. 근데 전반적으로 현재 대지열병 관련주가 단기 매도를 하면 대응을 하는 관점에 지금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내일 같은 경우 신규 매수를 하기보다는 단기적 수익을 챙겨가는 전략이 일단 유리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조비를 볼 텐데요. 조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대지열병으로 인해서 먹을 식량이 부족할 수 있고, 어차피 이번 주 내에 대부분의 식량 지원이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대지열병과 함께 이제 이런 과거에 대장주라 불렸던 종목들이 좀 잠시 숨고르는 그 틈 타서 이제 식량 지원, 북한의 대지열병을 해서 식량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식량 지원 쪽에 조비 같은 종목들이 5위선에 대한 손절가 잡고 약세 좀 나올 때까지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바로 먹고 간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식의 대응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거래가 빵 텄던 종가를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돌파 종가가 26,500원이죠. 여기가 돌파가 되면 그때부터 상승의 방향으로 좀 이해하시면서 약세 좀 날 때까지 5일선 매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 우성사료, 마니커, 백광 소재 등을 살펴봤고요. 또 대응 방법까지 함께 확인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시청자 종목 상담 계속 받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0131-3366-8288인데요. 화면 상단에 보시면 계속 제시되어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주제도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사물 인터넷 5G 4차 산업혁명 관련주인 S넷 4월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가 5월에는 살짝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문가님, S넷은 관련 전략을 어떻게 짜보면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사물 인터넷 관련주라는 개념에서 네.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남에 따라서 모든 이 사물과 인터넷이 만나서 자동 시스템으로 많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네. 기본이 사물 인터넷 관련 기업에 관심은 둬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 두 번째는 사물 네. 인터넷 5G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종목인 S넷에 대한 전략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삼성전자에서 네트워크 사업부에서 분사한 시스템 통합, 네트워크 통합 업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랜 기간 동안에 이 S넷 같은 경우 삼성그룹에 대한 설비 투자를 도맡음에 따라서 삼성에서의 뭐 5G라든가 사물 인터넷에 대해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 삼성전자에서 사물 인터넷 관련된 기본망을 일단 공급해주는 업체이기 때문에 항상 관련주로서 개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5G 사물 인터넷 투자가 앞으로 더욱더 가속화되는 만큼 수혜주 개념에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근데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저평가됐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한번 차트를 통해서 어떠한 가격 설정을 되어 있는지 한번 볼 텐데요. 이 S넷 같은 경우가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지, 무조건 뭐 사물 인터넷이라고 올라간다, 이거보다는 실적이 실질적으로 뒷받침된다. 한번 실적을 한번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을 보시게 되면 이번 연도 예상 실적 자체가 단기 순이익이 120억 원, 작년도 대비 약 4배 정도, 좀 모자르겠지만 그 정도, 약 영업이익 2배 정도 해서 이익 자체가 급증을 하고 있죠. 뭐 2017년도에 비하자면 뭐 8배, 뭐 굉장히 지금 이익률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걸 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현재 시가총액 자체가 1,200억이니까
현재 단기 순이익만 가지고 봐도 약 10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 가지고 보게 되면 10도 안 되는 상당히 저평가의 메리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적정 주가로 본다면 역시 10,000원까지는 향후 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실적의 바탕을 두고 관심을 볼 수가 있다는 거고, 월봉 차트에서 저저번 달 급등한 이후에 항상 역별된 상태에서 선거를 돌파, 그다음에 눌림목, 그다음에 천량봉, 이번 달부터가 상승세가 본표가 될 수 있는 시점이긴 한데, 그래서 일봉 차트에서 이제 22선과 5위선, 이 빨간색 선의 22선, 생명선이죠. 5위선, 이거 두 개만 안 깨지면 보유, 깨지면 매도. 근데 아래 가격 7,300원이 5위선이겠죠. 일단 5위선 깨지면 당연히 매도를 하겠죠. 왜 그러느냐? 일단은 S넷 자체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하지만 지금 5G 관련주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한번 5위 솔루션 좀 보도록 할게요. 5위 솔루션을 보시게 되면은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이미 MACD 오실레이터가 음봉이 나오며 하락 전환이 되고 있어요. 8합을 꺾이면서 주봉 같은 경우에도 이미 고점의 징후가 나타나면서 신고가 속에서 음봉이 한번 나왔죠. 항상 이역도가 벌어진 상태에서 음봉 나면 그때부터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텐데, 일봉에서 이미 하락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종목은 솔리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리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솔리드의 위치가 오늘 역시 이제 팔아버리기 위해서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 주봉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음봉, 항상 연속 상승의 첫 음봉, 특히 투자심리, 단기지표, 중기지표가 과열권의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연속 상승 신고가의 첫 음봉은 경계. 그래서 솔리드 역시 매도권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 보시게 되면, 서진 시스템은 뚜렷합니다. 특히 저번 주에 여기 종목 상담 게시판에 올라와서 시청자분들께서 한 분이 물어보셨던 종목 중에 하나가 서진 시스템인데, 하락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종목 교체를 바로 첫 번째 5월 27일 날 하락으로 하락장격 음봉을 딱 꺾이는 바로 이때가 변곡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쭉 내려갔듯이 이런 5G에 대한 약세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S넷에 대한 움직임이 혹시나 지지권이 붕괴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5G 사물 인터넷 투자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S넷 투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다음 주제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네,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죠. 이로 인해서 시장은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반사 이익을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전문가님, 반사이익 기대주 어떤 종목들이 있고 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미중 무역,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네.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지만 돈을 버는 방법은 우리도 분석을 하겠죠. 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을 봐야 돼요. 시장의 반응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따라가 줘야지. 네. 내 분석이 정확하다. 근데 시장은 반등한다. 그렇다고 자꾸 우기지 말고 시장에 수긍해 주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고, 시장을 분석하면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대북주 같은 경우에 방산주가 움직인다. 악재 터지려나? 따지면 악재가 터져요. 혹은 남북경제 올라간다? 그럼 호재가 나중에 터지죠. 시장에서 먼저 움직인다는 점. 그러면은 제가 요 미중무역 전쟁에 대한 반사이익 기대주, 그동안에 움직였던 종목들을 한번 볼 텐데, 특히 네. 샘표 같은 경우가 미국 콩은 사지 마라,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 얘기가 나면서 일단 이슈가 나왔어요. 그럼 미국 콩을 안 사게 되면은 일단은 대독 가격 하락이 이뤄질 것이고, 그 대독 가격 하락이 이뤄지게 되면 반사이익을 누가 얻느냐?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 콩을 수입하는 원료 수입하는 바로 샘표 같은 기업들이 일단 이익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점. 그래서 보통 반사이익 기대주, 미중무역 전쟁이 이뤄지면 대북 관련주의 샘표가 올라가고 일반적으로, 그리고 미중무역 전쟁이 합의가 된다면 그때는 이제 경기에 대한 회복과 함께 수출주, 반도체주의 주가가 올라가는데, 지금 반도체 올라가고 IT주 올라가면서 샘표가 하락을 하고 있다는 그런 흐름을 봤을 때 미중무역 전쟁에 대한 합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시장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샘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샘표에 대한 주가의 위치가 또 중요하겠죠. 일단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 오늘 22선을 일단 붕괴시키면 하락했는데, 특히 특징이 뭐냐면 어제 거래가 늘고, 자 보시게 되면 거래량을 볼까요? 거래량이 늘고 그 다음에 음봉이 나오며 하락으로 나타났을 때는 재차 올라가는 건 쉽지가 않아요.
거래가 안 늘었으면 상관없는데 늘었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늘고서 붕괴됐다면 위에 매물이 쌓였기 때문에 저항권을 돌파할 가능성이 많지 않고 특히나 오늘 국내 증시 일봉이 적산벽이 코스피에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일시적 하방 경제 바닥이 나왔다. 그런 형태 속에서 셈표에 대한 주가가 꺾였다. 미중 무역 전쟁 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삼성전자의 강세, LG전자의 강세 이런 점들이 시장에 대한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셈표 같은 경우는 지금은 매매 대상이 안 되고요. 만약에 다시 돌파하고 올라간다. 왜 돌파할까요? 또 미중 무역 전쟁이 또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도 있지만 부정적 이야기가 나온 것도 있는 것도 또 있어요. 기사가 막 오락가락합니다. 어떤 부분은 아직도 해결 안 되는 부분 쪽에 어떤 부분은 해결이 잘 되는 부분 쪽에 계속 기사가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격화된다. 그러면은 돌파 시 그때 다시 한번 매수 관점 접근하면서 요 시가 돌파했던 요 시가 이 몸통이 거기를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면서 상승을 일단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중 무역 분쟁 반사이 기대주 대응 방법은 이란 주제로 강의 진행해 봤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는데요.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하셔서요. 013-3366-828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고민부터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화면을 통해 보시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 문자 주고 계신데요. 현대, 바이오, 머큐리 등등 보이고요. 방송 초반에 좀 보내주신 분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끝번호 5327님 문자입니다. 펜오션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 4,465원이고요. 비중은 30%입니다. 해상운송업체네요. 오늘 1% 넘는 상승이 있긴 했지만 손실을 좀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펜오션 같은 경우에 이제 해운주 쪽 경기가 좀 많이 좋아져야 될 텐데 이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합의가 좀 되어야 좀 어느 정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근데 일단 뭐 스토리는 그렇고 현재 국내 증시가 강세장이냐? 강세 일단 만약에 증시가 올라간다 치더라도 강세장은 아니에요. 특히 미국 증시가 현재 그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주봉 차트도 특히 하락으로 전환된 모습이 지금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증시가 올라간다 해도 제한된 반등형 속에서 하방주 일시적 보이면 종목 장세 이루어진 거지 증시가 다시 막 강세 지수가 막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일단 아니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뭐 다시 뭐 장이 더 좋아질 수도 있겠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도에 또 재선도 있으니까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재차 미중 무역적인 합의가 되면 아마 7월 달에서 그때 서머릴리가 나오면서 해운주에 대한 움직임도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 주가 위치를 보시게 되면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의 위치냐 일단 역별된 상태라는 점 20개월 이평선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투자를 안 한다는 점 그리고 한다 하더라도 당장 지금 막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 아니고 월봉의 쌍바닥이 완전히 만들어진 다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월봉이 쌍바닥이 완성이 된다면 그때는 20개월 이평선 돌파 속에서 상승을 바라보는 것은 좋겠지만 지금은 관심에서 그렇게 좀 우리가 관심을 보이면서 매매하는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하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빠를 것 같습니다. 네,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요, 종목 교체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좋은 종목을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다음 종목 고민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에도 많이 문자가 오고 있네요. 가온미디어, 현대바이오, 제주반도체 등등 보이는데 이번에 중국 기업 한번 선택해 볼게요. 형성그룹 한번 볼까요? 끝번호 6419님 문자입니다. 이분은 문자를 여러 개를 또 보내주셨어요. 수고 많으십니다. 상담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매수가 1,408원이고요. 비중이 40%입니다. 상담 꼭 부탁드린다고 해주셔서 꼭 좀 잘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일단은 중국이 6월 달에 이제 중국과 한국이 항공 노선에 대한 증편 이야기가 나올 예상이 되고 예정이 되어 있고 또한 이제 나중에 뭐 시진핑도 뭐 우리나라에 방한할 수도 있다. 아직 뭐 정해진 거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중국에 대한 전반적 흐름들이 한한령이 좀 해제가 되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중간주에 대한 움직임 향후에는 좋아질 수 있는 흐름, 특히 미중 무역 전쟁 합의가 6월 말에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쯤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거는 가능성일 뿐이고 일단 거래가 빵 터졌던 요 라인을 깨지면 일단은 완전히 깨지지 않았어요. 바로 요때에
요 시가 깨지지 않았죠. 요 시가 깨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최근에 거래가 실려 있는 요 시가를 깨고 앞부분의 음봉의 몸통기를 깼기 때문에 지금은 간다 안 간다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고 일단 하락으로 전환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단 경계를 하고 나중에 상승 작용 양봉 그러니까 저번 달에 시가가 되겠죠. 시가 1,350원 거기가 돌파가 되어야 이제 상승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뭐 가능성 여러 가지 봤을 때 이제 중국 관련주가 앞으로 상승 여력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를 예측해서 미리 하지 마시고 현재는 하락에 대한 전환 흐름이 이어진 상태에서는 좀 경계를 하고 확인 매매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황션그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태에서는 경계를 하고 확인 매매를 할 것을 또 추천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올라오는 미중 무역 분쟁 관련된 뉴스들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화면을 통해 보실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고 계시네요. 이번에는요. 끝번호 6794님 문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반도체 볼게요. 매수가 4,600원이고요. 비중 20%입니다. 메모리 필립스 업체로 유망해 보여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하락을 해서 걱정이라고 하십니다. 대응 전략 어떻게 잘 세우면 좋을까요?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네, 제주반치 한번 제가 회사 기업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대 주주가 중국인이죠. 그래서 중국인이 2대 주주로서의 위치에 놓여 있는 기업으로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라고 해서 중국의 대규모 투자가 앞으로 계속 이뤄질 만큼 중국의 2대 주주에 놓여 있는 이런 회사가 아무래도 좀 앞으로 유망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가능성이고 무조건 그 주식을 그러니까 뭐 1년 보고 2년 보고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이 1년 후를 예측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의 전략에서 유리한 방법을 말씀드린 것이지 1년 후, 2년 후를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일봉에서 이러한 추세가 이탈했을 때 일단 끊고 단기 그리고 장기로 간다면은 월봉에서 바로 이제 하락으로의 전환 바로 요 양봉의 몸통이 시가 3,685원을 깼을 때 일단 경계 지금에서 황션그룹과 마찬가지로 좀 하락으로 전환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다만 종합주가 지수가 바닥권에 놓여서 이제 하방에 보이는 지수 상승을 어느 정도 바라볼 수 있는 시점에 놓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격 매도라기보단 이제 반등을 이용한 낙폭과대 속에 반등을 이용한 기회를 엿보시고 최근 저점을 손절가로 잡으면서 반등을 노렸다가 반등 후는 그 다음부터는 5일선 매매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저점을 한번 손절가로 잡아보시고요. 반등 기회를 엿봐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님, 아쉬워서 어떡하죠?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전문가님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또 정몽주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입니다. 월스트리트가 위치한 뉴욕의 현지 시간 현재 오전 9시 34분 18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4분 전에 이번 주의 첫 번째 거래일이기도 하고요. 이번 달의 첫 번째 거래일이기도 합니다. 월요일장 미국에서 막 개장을 했는데요. 자, 이번 주에도 미중 무역 협상 그리고 미국과 멕시코와의 관계 따라서 우려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P모건과 모건스탠리에서는요. 이달 말에 준비가 되어 있는 G20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이 합의에 이른다라고
거래한다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가 않다라는 우려의 전망 내놓고 있습니다. 게다가 멕시코 이슈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아래 공포 다시금 도달되고 있다라는 그런 시장의 흐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중국 상무부가요, 미국에 있어서 맞불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블랙리스트를 저격한 것과 같이 신뢰할 수 없는 실체들에 대한 리스트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맞불 전략 펼치고 있는 와중입니다. 더 격화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슈 가져가면서 이번 주에는요, 5월 고용 보고서와 또 연준의 통화정책 관련한 컨퍼런스 주시하면서 이번 주장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6월의 첫 번째 거래일인데요. 뉴욕 3대 지수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보시다시피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0.18% 소폭 오르면서 6월 첫 번째 거래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번 주 초에요, 2,800선이 붕괴가 됐었는데 여전히 2,800선 아래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 플러스권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고요. 이어서 다우 산업 보겠습니다. 다우 지수 0.21% 역시 오르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6주 연속 하락세 흐름 이어갔는데 오늘 0.1% 오르면서 플러스권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100 지수 보시겠습니다. 0.07% 소폭으로 빠지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법무부가요, 구글 반독점 이슈 관련해서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이에 관련해서 기술주 위주로 낙폭 키워가면서 현재 마이너스권에서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잠시 뒤 우리나라 시간 밤 11시가 되면요, 미국 공급관리자협회에서 발간하는 제조업 PMI 지수도 공개가 됩니다. 꽤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함께 참고하시면서 오늘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는 미국장 잘 대응해 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나라 증시와 외국인을 연결하는 MSCI 한국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삼성전자가 23.11% 가장 많은 비중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를 SK하이닉스, 현대차, 신한지주, 포스코가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해서 1.85% 올랐네요. 56달러 61센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 확인하시겠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는 0.15% 빠졌습니다. 97선 후반 가리키고 있고요. 이 시각 달러원 환율은 1,182원 80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제시된 투자 의견 변경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보실 종목은요, 빅라치입니다. 미국의 할인 소매 판매점인데요. 얼마 전에 월가 전망치로 웃도는 호실적이 나왔습니다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네요. 자, 그 이유는요, 올해 남은 기간에 대한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었다. 이익 성장이 일관성 있게 입증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고군분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구매에서 언더퍼폼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목표가도 45달러에서 23달러로 낮게 책정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다음 종목은 3M이네요. 포스트잇과 테이프 등으로 익숙한 기업이시죠. 자, 시티그룹에서 역시 하향 평가를 내린 건데요. 복잡한 사업 번역, 또 증가하고 있는 부채에 대한 미흡한 대처 등으로 일련의 역풍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보았네요. 하지만 본디 3M의 뼈대는 강하기 때문에 구매 의견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자, 목표가는 221달러에서 197달러로 낮춰서 평가했습니다. 네, 오늘 제시된 투자 의견 변경 종목 살펴봤고요. 현재 뉴욕의 시계는 오전 9시 38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해외 증시 상황 살펴봤고요. 그 외 글로벌 주식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자를 통해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4989번이고요. 건당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이번에는 라이징스타 관심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성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라이징스타와 함께라면 해외 투자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글로벌랩 연구원들이 제시한 반짝반짝 빛나는 종목들, 이 시각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을까요? 저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현석 연구원께서 제시해 주신 종목들 한번 볼까요? 현재 퀄컴과 NXP 반도체 플러스권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고요. 자, 5G 관련주죠. 아쿠스티스 테크놀로지스와 또 다산솔루션스 현재 6달러 96센트 13달러 선에서 거래 대기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가람 연구원이 제시한 종목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토메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재료 지적재산권 라이센싱 업체였습니다. 고객 파이프라인도 증가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아토메라가 현재 0.71% 오르면서 4달러 25센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주가가 한번 크게 뛰어오른 이후에 계속해서 고점 부근에서 등락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성배 연구원이 제시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소셜리 호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셜리 호텔, 호텔이지만 호텔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 라인 구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수익 기대감이 충분하다라고 제시를 해주셨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주가가 뛰어오른 이후에 역시 등락을 이어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현재가 보시면 7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목표가는 10달러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어떠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반짝반짝 빛나는 라이징 스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라이징스타 관심주 실시간 상황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글로벌앱 이현성 연구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해외 주식 투자 왜 해야 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해외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굉장히 이제 플러스가 되겠다는 생각에 매일 좀 말씀드리고 있지만 가장 큰 부분은 우리의 이제 자산을 더욱 이제 활발하게 늘릴 수 있고 수익률이 훨씬 좋다는 측면입니다. 미국 나스닥 지수 리먼 사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500% 이상 상승했지만 국내 코스피 지수는 150%가량밖에 상승하지 못했다. 근데 이제 스마트한 투자자들은 이런 부분을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2018년 말부터 보게 되면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주식 내 미국 비중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식이 모두 뭐 안전자산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위험한 주식 중에서 뭐 국채, 회사채 주식을 놓고 봤을 때 나 굳이 난 항상 주식 투자를 해야겠다 한다면 우리가 미국 주식 투자를 좀 가장 우선순위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 주식을 우선순위로 둬볼 것을 또 추천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또 이현성 연구원님께서 지금까지 소개를 해주셨던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또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해 주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일단 암테크 시스템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반도체 관련주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실리콘 뒤를 잇는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소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게 이제 그 반도체 수익적인 측면을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기업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기업을 이제 기관 투자자들, 메이저 수급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사는 사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가 매수 기회, 투자 기회로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계속적으로 좀 화해 이슈가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뭐 가장 지금 글로벌 증시를 뒤흔드는 메인 이슈가 바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죠. 미중 무역 분쟁의 어떤 폭풍의 한 가운데가 이제 화해 사태인데 그 사태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미국의 이제 마이크론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그런 기업이죠.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중국 화해의 메모리 공급 중단을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끝장을 보자. 그렇게 현재 가고 있죠. 지금 이제 화웨이 스마트폰 주요 부위별 어떤 부품에 대한 공급사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화웨이 임원이 우리나라에 와서 부품 공급 잘 해달라 그렇게 말하고 돌아간 그런 이제 이슈가 있었던 것처럼 카메라 모듈은 우리나라 LG노텍 거를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LT 모듈 같은 경우 미국의 스카이웍스, 그다음에 디스플레이는 삼성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뭐 BOE도 사용은 하지만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비중이 워낙 크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메모리, 저장 장치, 삼성전자 마이크론, 도시바. 그러니까 사실 뭐 중국산 부품도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절반이 채 안 되죠. 그만큼 화웨이가 어떤 이 화웨이 핸드폰을 한 대 팔 때마다 사실 우리나라, 일본, 미국 이러한 여러 부품 업체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미중 무역 분쟁의 피해자는
모든 글로벌 국가예요. 사실 뭐 중국, 미국, 글로벌 국가 모두 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도체가 당연히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지금 좀 하락세를 계속 거듭하고 있는데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 격화된다면은 이 종목은 우리가 추후에 다시 좀 투자 기회를 잡아야 되고 만약에 미중 무역 분쟁이 서서히 회복되어 간다. 그러면 그때 다시 우리가 매수해도 좀 늦지 않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퀄컴입니다. 퀄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그 5G 통신 모뎀 칩 글로벌 1위의 기업이다. 근데 이제 5G 시대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부터 뭐 상용화되고 본격적인 스타트를 함에 따라서 이 기업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제 아시아 시장과 북미 시장을 봤을 때 우리가 왜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좋지만 이 미국에 있는 그런 업체들을 주목을 해야 되냐. 바로 아시아 시장 전체 뭐 5G 시장 점유율이 나중에 뭐 많이 늘어나긴 합니다. 근데 2025년도 전망에 보면은 북미 시장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아는 아직까지 4G를 깔고 있으니까 그 4G를 다 깔고 나서 이제 5G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해드렸고 지금 이제 퀄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애플 간의 어떤 소송 문제 잘 이렇게 해결되고 했지만 반독점법에 살짝 좀 재수가 없게 그렇게 걸렸죠. 근데 결국 이제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 워렌 버핏도 말한 어떤 해자가 무너지지 않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전망을 보시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5G 통신 반도체 출하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하나 깜빡했는데 다음에 또 제가 그 자료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자료냐면은 우리가 4G와 5G 이 통신 모듈 칩 간에 어떤 가격적인 부분, 그 다음에 수익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퀄컴이 단기적인 악재로 하락했을 때 오히려 저는 매수 기회라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NXP 반도체죠.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1위 기업입니다.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종목의 어떤 공통점을 찾으실 수가 있을 텐데 결국 중장기적인 산업 전망을 봤을 때 우리가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뭐 단기적인 악재가 나왔어요. 그러면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큰 투자의 기회를 오히려 더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을 다 소개해 드린 거고요. 결국 이제 차량용 반도체 시장 전망 계속적으로 이렇게 증가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바로 우리나라 삼성전자 비메모리 1등 전략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가운데 보시면 삼성 엑시노스 오토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올해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적극적인 투자 전략을 발표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차량용 반도체 전문 브랜드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그 미국의 오스틴 공장에서 이 5G 통신제품만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지금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고 미국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 비메모리 시장이 메모리 시장보다 훨씬 크고요. 그다음에 가격적인 측면을 보면 비메모리 가격이 훨씬 안정적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꼭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샤프 스프링인데 클라우드 관련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매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보시면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반도체, 지금 단기 악재 매수기에 잡으시고, 그 다음에 반도체 중에서 비메모리,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클라우드까지 잡는다면은 우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든 기업을 좀 두루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현성 연구원님 오늘 암테크 시스템즈, 퀄컴, NXP 반도체, 마지막으로 샤프 스프링까지 리뷰 진행해 주셨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머니더블유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해외 시장은 지금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내일도 오늘과 같은 시간 더 좋은 강의와 상담 그리고 국내와 해외 관심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